이중매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 먼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자신의 주택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제1매수인이라고 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똑같은 부동산을 다시 제2매수인에게 또 팔아요. 매매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결국 매도인이 부동산을 또 팔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아직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등기를 보고 매수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나의 물건을 두 번, 세 번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매매계약이 모두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효력이 유효, 즉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위 재산권을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직 소유권, 재산권이 넘어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매수인의 소유권, 즉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어떻게 매도인에게 등기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팔 수도 있다. 그러면 모두 계약이 유효하면 다 집을 한 채씩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 이동을 했으니까 제2매수인이 현재는 소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다. 그럼 제1매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결국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못 넘겨주죠. 이행불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 대해서 그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의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팔아먹고 놔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일정한 경우 무효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매매 계약을.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있느냐? 거기 판례는 적극 가담한 경우에 무효다. 제2매수인이 제2매매 계약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 제2매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즉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제2매매계약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엔 어떻게 그 제2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한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면은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 행위, 배신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제2매매 또 팔아먹는 거죠. 또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의 배임 행위를 유인했거나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즉 적극 가담한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매매 사실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걸 자기에게 팔도록 유인을 하거나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극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적극 가담한다는 것이. 그래서 적극 가담해서 제2매매 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여기서 공소의 양속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런 무효의 제재, 즉 제2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그와 같은 제재,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 취득 자체의 좌지를 정당화할 만한 책임 귀속, 책임을 즉 무효로 하는 그와 같은 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즉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책임 귀속 사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즉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고려할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고려할 것이고, 그 외에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그와 즉 매수인과 소유자와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의 거래 상태, 뭐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 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그 기간의 장단과 같은 이용 현황, 관련 법 규정의 취지, 내용 등과 같이 법률 행위가 공소의 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첨삭되는 재반 사정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한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위의를 하거나 교사하거나 협력해야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제2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무효로 할 만한, 즉 제2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지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책임 귀속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적극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효로 한다. 즉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유효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제1매매계약이든 제2매매계약이든 모두 유효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둘 다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중에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처럼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이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1매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것이니까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효 여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1매수인의 목적은 뭡니까? 이 부동산의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다. 그런데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 왜?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가 된 경우에 이거는 746조에 해당하는 불법 원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제2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즉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즉 소유권 이전 등을 발소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746조에 해당해서 불법 원임금에 해당하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즉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해요. 무효라고 해놓고 사일세 반환 행위를 무효라고 해놓고 그대로 반사적으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유효로 인정하는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판례든 학설이든 교수님들이든 그 이유와 어쨌든 그 근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이와 같이 이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구성을. 결국은 이 제2매수인에게 그 법률행위, 제2매매계약을 무효로 해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이 매도인에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매도인에게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제1매수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즉 귀속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매도인은 그 반환받는 소유권의 소위 중간 기착점이 불과할 때 중간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에 제1매수인은 자신의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도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해서 갖고 있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겁니다. 소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즉, 이 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에 따라서 그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결국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서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서 제1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제1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채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또 하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1매수인의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린 다음에 다시 자신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자신 명의 제1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호받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1매매계약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제2매수인이 자신에게 그 목적물을 팔도록 적극 권유, 가담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위는 제1매수인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돼요.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 채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니까 결국 제1매수인은 누구에게? 제2매수인의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2중매매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의 방법이고 일반적인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1매매계약이 있고 제2매매계약이 있는데 제1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즉 해제권자의 해제에 의해서 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해서 또는 그 법률행위에 당초부터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매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제2매매계약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중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계약이 해제, 취소, 또 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중매매가 문제가 된다. 즉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그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나눠서 보면은 즉 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100액을 상환하고 제1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제2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제2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2매수인이 설사 제1매매계약이 있다는 거 알았음에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세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제1매수인은 즉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제2매매계약이 그럼 무효, 즉 제2매수인이 제2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해서 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제1매수인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매수인,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결국 제2매수인이 반사적으로 그 부동산,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제1매수인은 이 경우에도 어떻게 결국 매도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아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채권을 제1매매계약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적극 권유해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면 그건 제1매수인의 소위 채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매수인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되돌리고 다시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 제1매수인 명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채권자를 해친다는 거 알면서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이 등기 청구권처럼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제1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 이중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